어제 간밤에 미국장보다는 우리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의 기관 쪽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좀 밀려 내려서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20일 이평선을 도달하는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먼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승률,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상승률 종목 유한양행의 주가가 18.65%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유한양행 우선주까지 1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규모가 총 우리 돈으로 1,076억 원 정도의 규모인 수주입니다. 여기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1차 치료 옵션 정식 등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다시 한번 15만 원 선 부근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임박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S&T 다이내믹스가 15% 넘게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방산 변속기 생산 기업으로 추가 수주에 대해서 전망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레오스페이스 이쪽에서 루마니아 국방부향 K9 자주포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K9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S&T 다이내믹스가 한화에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국내 고객사 변속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기조 내부적으로 방산 쪽에 이어지고 있고 한화에로스페이스 쪽에 레퍼런스를 보유한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S&T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25,000원 선 부근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풍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13%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고려아연도 엿새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풍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같은 트럼프 수혜주 12%까지의 상승, 유독 이 종목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금양이 10.95%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는데요. 장 초반에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탄력이 절반 이상 둔화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2차 전지 개발 생산 기업 미국 쪽의 나노텍과 2조 3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주가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하이트론 10%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기업인 GPCR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신약 개발 기대감 높아졌던 기업입니다. 5연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늘장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근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조시푸드가 9.6%의 상승, 태양금속,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이 8% 넘게 오르면서 오늘 양대 시장에서 전력 기기주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종목도 보시죠. 하락률 종목에서는 대양금속이 5%의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한양증권이 오늘장에 뉴스가 노출되면서 5%의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 KCGI가 2,200억 원의 한양증권의 세주인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결국에 또 이 뉴스 나온 이후에 하락하고 있고요. 한전산업이 4.85%의 약세를 코웨이와 한양증권 우선주 4%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종목에서 SK네트워크스 4%, 성문전자 우선주, 모나용평, 영풍재지, 한전기술 등이 3%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금요일장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특징주 잡아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전선주들 또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전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쪽이 계속해서 이제 꿈틀거리면서 시장에서 이제 또 새롭게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현재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은 현재 이 추가 매수나 혹은 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뭐 저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시잖아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제일 일렉트릭도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대원전선, 뭐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등등 해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주면서 가는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일렉트릭이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튼에 새롭게 또 이제 이 신제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수급을 잘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이 전선 전력 설비 쪽을 보게 되면 뭐 대원전선, 뭐 그 다음에 뭐 산일전기, 뭐 혹은 뭐 재룡 산업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지금 뭐 제일 일렉트릭 뭐 그리고 이제 일부 전선 전력 설비 쪽이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일제히 다 어느 정도는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선 전력 설비 쪽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에 마찬가지예요.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서 지금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그대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나마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앞선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조금은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전체적으로 어제부터 반등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은 제일 일렉트릭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그 외에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수급을 최근에 받아주지 못하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이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추가적인 수익 확대에 대한 부분 노리셔도 무방하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나 전선 전력 설비 쪽 나는 뭐 대원전선 갖고 있었는데 뭐 재농산업 갖고 있었는데 뭐 LS 일렉트릭 뭐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응 나오니까 한번 추가 매수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상승이 나오다가 매물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한전산업, 뭐 그 다음에 우리기술, 뭐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셰코발 원전 수주 이슈, 뭐 그 다음에 국내에 새롭게 또 원전 설립이 허가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원전주들이 수급을 좀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지속성을 보여줄 만한 이슈를 보유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의 힘도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수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 BM 뭐 그러니까 주도주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이 순환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도 반등 탄력을 살짝 또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오늘은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힘은 많이 약한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가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별주에 속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매물 구간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뭐 원전이나 혹은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최근에 어느 정도 이슈에 따라서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을 그렇게 동반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매물 구간에 그대로 부딪혀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발빠른 대응이 계속해서 필요한 장세가 현재 시장의 장세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선 전력 설비 쪽 그리고 원전 쪽 모두 다 최근 좋은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급을 크게 받아주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탄력 정도만 나오고 다음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현재 단가를 분기점으로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가 나오면은 뭐 수익 극대화를 노리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급을 그렇게 받아주고 있지는 못하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따라서 전선 전력 기기주 반등 나왔고요. 또 이번 주 체코 대통령 방문 소식과 함께 원전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력 설비, 전선, 원전주 모두 강한 수급을 동반하지 못한 반등이었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젠바이오 같은 바이오주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3,380원 기록하고 있고요. 뒤집히가 지금 1,301원으로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DGP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과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일부 종목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풍정밀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오늘 2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2만 550원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의 고려아연 지분 1.85% 확보하기 위해서 영풍정밀을 주당 2만 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이 나온 이후에 3연상 기록하면서 오늘장까지 상한가 랠리 펼쳤습니다. 에이스테크가 23%까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 오늘장에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3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했다는 점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고 IT센이 22%까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KBI 메탈이 17.66%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로 링크제니시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한 싹이 움직이면서 15%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MBT와 네오팩트가 나란히 14에서 15%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요. 휴림네트워크스가 16.78% 크게 하락하고 있고 KCT가 8% 차익 매물 받고 있습니다. SAMG 엔터 역시도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7%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의 하추핑 흥행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7,000원 주당 이 공모가, 이전에 상장할 때 공모가였는데요. 이 선까지 회복한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940원이고요. 셀로메드가 6%, 삼형 ENC도 역시 6%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시면 M832 6% 조정이고요. 셀리드, 앞타바이오, 앞타머사이언스, 이노메트리까지 6% 이상의 조정받으면서 일부 배터리 장비와 바이오주 또 보안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수는 올라가지만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지금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가던 곳도 약간은 뱉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매매를 열심히 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뭐 다음 주에 금투세에 대한 또 토론도 진행이 되니까 토론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말에 한 주를 또 잘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월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건 이제 10월 달에 새롭게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가.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갔었던 뭐 최근에 원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쪽,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이 강력하게 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요거를 또 한번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종목 중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연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의료기기 쪽을 여러분들이 또 10월 달에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뭐 원텍이라든지 뭐 혹은 뭐 비올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지금 의료기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탄력이 나온 부분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눌린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상황에서 수급이 또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또 의료기기 쪽은 4분기에 여전히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추가적으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또 수주를 따내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은 4분기에 또 새롭게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의료기기 쪽은 한번 후보군을 쫙 뽑아 보시고서 저점 잡아주면서 무언가 수급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슬금슬금 4분기에 수익이 나타날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 오늘 바이넥스,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아마 4분기에도 제약바이오가 큰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아예 업황이 하락 사이클로 또 전환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쉬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바이넥스나 뭐 알테오젠,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또 큰형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뭐 비만 치료제 중에 뭐 샤페론이나 혹은 뭐 인벤티지랩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약바이오가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저점에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새로운 스타,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주 중에서 뭐 의료기기 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쪽에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뭐 블루엠텍이나 혹은 뭐 인벤티지랩, 샤페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해 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나 혹은 뭐 펩트론 같은 이런 종목군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올라올 폭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 미국의 다른 기업들이 또 이제 대거 임상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0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 주도주를 잡을 준비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모양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10월에 또 4분기의 주도주 후보군들 확인해 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